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월요일 출발은 네 분과 함께 할게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에이블에셋 유강희 대표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주말 사이 발표된 8월의 수출입 데이터 소식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8월 수출 성적 역시 좋았습니다.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 넘게 증가해 11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 놔줬는데요. 역시나 반도체 IT가 핵심 주역이었고 바이오 헬스의 성적도 훌륭했습니다. 자, 이러한 숫자가 오늘 반도체 관련주에 추가적인 상승 동력으로 작용해 줄지 궁금한데 반종민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 상승 동력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산자부 그 발표한 그 8월에 대한 수출입 동향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지금 이달의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8월 중에 그 최대인 118.8억 달러를 좀 기록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월 때 112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전월 대비보다도 상승하고 있고 전년 동월 대비보다도 크게 증가를 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10개월 연속 플러스를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국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고 계속 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그 분위기를 좀 보여줬던 건 뭐냐면은 모바일 기기 수요 증가 그리고 스마트폰에 따른 출시 등을 통해서 증가를 했던 영향도 있긴 한데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수출에 굉장히 좀 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D램과 낸드의 경우에는 지금은 2분기부터 계속 각각 2.1달러 그리고 4.9달러에 대해서 가격이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재고가 많다라는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긴 한데 그렇게 된다면 D램이든 낸드든 거기에 대한 가격이 일부 좀 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좀 견고하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 대기업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오히려 3분기 실적도 계속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수출이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중국 쪽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중국 쪽 반도체 수출을 파악을 해보니까 28.9억 달러를 좀 기록을 했고요. 약 한 20% 이상 증가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반도체 수출이 계속 좀 증가를 했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지금 중국 쪽에서도 미국의 제재가 있다 보니까 제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사재기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진다 한다면은 3분기 때는 굉장히 좀 분위기를 계속 좀 연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고대역폭 메모리나 그런 쪽으로 뭐 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뭐 HBM2나 이쪽으로 좀 주력 제품으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크게 영향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최근에 이제 블룸버그에서도 미국에서 그 중국의 반도체에 그 제재를 좀 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흐름들을 이어간다 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상반기 때 중국 쪽의 반도체 매출이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 때도 분위기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좀 분위기가 엇갈립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외국인 그 육거래의 순매도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만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관의 경우 최근에 이제 그 포지션의 형태에 따라 흐름을 보면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수만 좀 들어와 준다 하면은 3분기 실적까지 분위기가 계속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보고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투자에 대해서도 지금 엔비디아가 오픈 AI 쪽에 투자를 고려를 하겠다라는 내용들도 있고 심지어는 수출 데이터나 여러 가지 형태를 봤을 때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추후에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은 분할 매매 관점으로 매수 관점으로 유효한데 3분기의 실적이 다소 좀 아쉬울 수는 있긴 하지만은 4분기 때 블랙웨일 관련된 내용들이나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좀 나와주게 된다 한다면 오히려 지금보다도 수출이 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잡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모건스탠리는 3분기 피크아웃 얘기까지 보고서까지 썼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4분기에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중국은 작년부터 계속 사재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도 사재기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 쪽의 수출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조금 바닥입니다. 지금 매수 관점으로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 반 소장께서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름이 46mm, 뭐 4.6cm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뭐 기존보다는 좀 커졌습니다만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요게 대량 양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는 건데 국내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도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시장을 선점하고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김선영 대표님 역시 한국이 최고겠죠? 네, 맞습니다. 뭐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도 없고요. 일단 우리나라 K배터리가 현재 4파이 배터리에서는 거의 뭐 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현재 지금 전기차 포비아 현상도 발생하고 이제 캐즘을 넘어서 좀 뭔가 투자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기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뭔가 숨이 트일 수 있을 만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국내 배터리 3사 CTO들이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이걸 상업화시키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성공만 하면 그대로 그 말 그대로 이제 대박이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46파이 배터리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기존 배터리 유형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주목받고 있는 전기차 화재 문제 같은 경우도 대폭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일 최첨단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배터리 기존 대비해서 이제 셀을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적게 사용하는 공간에다 쿨링 시스템을 넣어버릴 수 있어요. 이에 따라서 확실히 지금 이제 이런 열폭주 현상에 대해서 이제 커버링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폭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나마 좀 안전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CATL도 현재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개발 기간 짧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절대적으로 이제 개발에 대한 어떤 물리적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CATL이 뭐 우리나라 K배터리 따라오려면은 아직 한참 어렵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들의 LFP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어쨌든 현재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20여 년 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전고체 배터리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건데 물론 그때에 비해서 지금 관심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투자는 많이 할 겁니다. 이에 따라서 뭔가 언젠가는 이제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지금은 숫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기대감만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일단 꿈은 잠깐 내려놓고 지금 당장 현실과 이제 맞닿게 이제 투자를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선착은 아시는 대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유력합니다. 늦어도 올 12월부터 충북 오창에 있는 공장에서 3원 개 46파이 배터리 생산을 시작하는데 이 물량 다 어디 간지 아시죠? 다 테슬라라고 합니다. 현재 내부에서는 전사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6파이 같은 경우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그리고 이제 분리막으로 구성된 셀을 둘둘 말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난이도가 기존의 다른 배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타국가들은 엄두도 못 내는 기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현재 지금 제일 탑에 선두에 있고요. 삼성 SDI도 내년에 양산 목표를 하고 있는데 기존 계획은 원래 2026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1년 당겨가지고 직접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SK온 같은 경우도 이석기 대표가 직접 이 팀을 이끌면서 이제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 달려들었는데 일단 우리나라랑 시점 차이 좀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역시 46파이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수년째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올 연말까지 없으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가격만큼 니들 못 맞추면은 뭐 알아서 해라 이런 정도로 이제 엄포를 놨는데 물론 이제 그게 알려지고 나서 한번 북적북적했죠. 근데 그 이후에 일론 머스크 나와가지고 없앤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자신감 있다 이런 식으로 둘러 말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신감을 넘어서는 뭔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직접 얘기했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말했기 때문에 확실히 LG 엔솔이 이쪽에서는 지금 탑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LG 엔솔이 테슬라의 전량 공급 예정인데 이것도 기술로 들어가면 조금 복잡하긴 해요. 좀 더 기술이 많이 개발돼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일단 현재 기준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일 탑에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 셀 업체들의 주가 흐름 그래도 뭐 2차 전지 관련 재료 소재 쪽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방이 좀 더 지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기관이 또 꾸준히 매수해주고 있는 배터리 3사 업체들 이번 주도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발휘해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라면주 소식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농심도 지금 녹산에 수출 공장을 설립한다. 투자 수출량 2배나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삼양식품에 대한 저가 매수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유광희 대표님, 이런 라면 기업들의 자신감, 그렇다면 수출은 현 시점에서도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보고서는 라면 수출이 하반기에 들면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7월 말까지 라면 수출액을 보게 되면 6억 9,900만 달러로 계속해서 증가를 하다가 8월 달에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환율이 6월 27일 날 1,495원 대비해서 한 4% 정도 하락을 하면서 삼양식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한 31% 정도 하락을 한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상반기의 라면 업계 실적은 내수와 좀 수출 실적이 가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농심과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현지 생산을 하고 있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수출을 하기 때문에 농심과 오뚜기는 매출에서 내수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요. 삼양식품은 수출 비중이 한 78%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 장점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수익성이 높고 두 번째로는 현지에 맞춰서 좀 가격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북미나 유럽에서는 조금 라면이 비싸게 팔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환차익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격이나 압박을 했을 때도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면서 상반기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농심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신라면 가격을 인하를 했습니다. 물론 삼양도 23년도에 삼양라면 가격을 인하를 했는데 주력인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상반기 매출이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한 10% 정도 감소를 했고요. 삼양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닭볶음면 가격을 좀 유지를 하면서 매출도 52% 정도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도 149% 정도 증가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농심 같은 경우가 수출 공장을 새로 지어서 수출 물량을 2배 가까이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프랑스 르클레르랑 까르푸 입점에 좀 성공을 하면서 유럽 판매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거기에다 남미와 오세니아 시장 진출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라면을 드실 때 뭐 일주일에 2-3번 드셨던 분들이 매일 드실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수출 지역이 확대가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률에 대한 정체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농심과 삼양 모두 좀 공격적으로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좀 가동률 하락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는 조금 갖고서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또 삼양 같은 경우에는 불닭볶음면에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삼양보다는 좀 농심 쪽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북미나 유럽 수출들이 꾸준히 좀 잘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심, 삼양식품 다 잘 달리다가 지금 3개월 차트 보니까 20% 넘게 같이 동반 하락을 많이 했네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저가 매수도 뭐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신 거죠. 하반기까지는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좀 성장률의 정체가 오게 되면 가동률 부분에서 영향이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저도 어제 라면을 먹었습니다만 또 끈기가 왕뚜껑 드셨어요? 저는 뭐 다른 라면을 먹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한국 라면의 매운맛처럼 관련주 주가도 상반기와 같이 빨간맛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AI발 수요 증가로 세계 각국에서 전력 인프라 확충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한국 변압기 수출도 급증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인지 하청한 본부장한테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7월 달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작년 전체 매출 이제 수출액의 87%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올해가 이제 작년보다 당연히 좀 뛰어난 흐름들이 나타날 텐데요. 이건 이제 YOY 기준이고 사실 최근에 이제 MOM 기준으로 보면은 수출에 대한 전체 규모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뭔가 수주가 안 들어와서라기보다는 수주가 이미 좀 가득 차 있고 2년에서 3년치가 좀 차 있거든요. 그래서 증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만들고 싶어도
지금 수주가 워낙 꽉꽉 차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이런 규모 자체는 좀 단기간에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선별적인 수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단가가 높거나 아니면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변압기 쪽에서 특히나 HD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대장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주가의 상승력과 더불어서 매출액과 영업 순이익이 굉장히 좀 높게 같이 맞춰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고평가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수준이고요. 그냥 평균 PER 수준까지는 좀 올라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해당 산업에 대한 사이클 자체가 짧지가 않습니다. 일단 깁니다. 이전에 사이클 왔을 때 6년 정도고 지금 이제 한 2년, 똑같다라고 봤을 때 2년인데 이전보다 좀 다른 것은 일단 노후 변압기가 미국 쪽에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교환하는 데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에너지 자립도에 따른 재생에너지에 대한 폭발적인 확대,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미 선제적으로 잡혀 있었던 25년도 발의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확장 기조를 본다라고 한다면 뭐 앞으로도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증설에 대한 기조가 끝났을 때 이게 폭발적으로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당 산업의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크고 사업권도 기간이 굉장히 좀 길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금부터는 좀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접근은 뭐 이제 변압기 촉감 전선도 항상 같이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산업의 사이클로 보면 송배전 이후에 이제 전선까지 한 2년 정도 1.5에서 2년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일단은 초고압 변압기가 단연 수주에서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초고압 변압기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 이렇게 세 개로 좀 나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실적적인 부분이 HD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압도적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만약에 접근하신다면은 HD 현대일렉트릭을 톡픽으로 보시는 게 여전히 맞다라고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변압기 관련해서는 초고압 변압기 모멘텀이 유효한 HD 현대일렉트릭을 보자. 그리고 숫자가 워낙 또 3사 중엔 가장 잘 찍히니까요. 지금 고점 대비 많이 쉬어가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 한번 남은 하반기 추가적인 상승 동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들도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박정원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먼저 앞으로 에스테틱의 의료기기 사업으로의 확대가 기대되는 바이오 FDNC에 대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고요. 메리츠증권은 KH바텍의 목표가를 내려잡기도 했습니다. 한편 삼성증권은 기아에 대한 목표가를 유지하면서 이제는 내 차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고 9월 리브랜딩과 견조한 트래픽이 예상되는 숲, 그리고 중장기 성장을 위한 걸음에 나서는 농심에 대한 투자 의견 유지 리포트도 발행됐습니다. 먼저 바이오 FDNC 리포트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상상인증권은 오늘 바이오 FDNC의 에스테틱 소재와 완제 전망이 밝다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소폭 올려잡은 2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77억 원, 영업이익 22억 원으로 성장한 가운데 식물세포복합체와 성장인자복합체의 완제품 매출이 크게 확대됐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고마진 PGXM 프령 제품이 고성장 중인 데다가 마이크로 니들 제형의 화장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요. 장기적으로 필러나 의료기기 사업 추진 모멘텀도 주목받으면서 우호적인 진단이 나왔습니다. 매수 후에 묻어둘 종목이라며 영업이익 증가 속도의 가속화를 전망한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농심 리포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라면 기업들이 최근 K푸드 인기 속에서 다양한 국가와 인종의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해 생산 설비와 제품 라인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농심 역시 6월에는 물류센터, 8월에는 수출 전용 공장 등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서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17년 만에 국내 라면 공장 신설을 결정함과 동시에 하반기에는 미국 2공장 내 신규 증설 라인을 추가 가동할 계획을 밝히는 등 외형 성장 가속화를 예고했습니다. 또 해외 시장 내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지역 커버리지를 넓혀갈 전망에 신한투자증권은 목표 주가 54만 원과 매수의 투자 의견을 유지했네요.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 로봇주 전략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보행을 보조하는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이죠. 보핏이 이달 초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수혜주 찾기에 아주 분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로봇주 보면은 사실 에너지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가뜩이나 메마른 거래대금 속 이벤트를 앞두고 로봇주의 상승을 좀 비중 축소 전략으로 가져가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반종민 소장님은? 일단 그 출시 전까지는 관련된 종목은 계속 좀 들고 가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로봇주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먼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보핏에 대한 이슈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번 달 안에 뭐 나올 예정이다라고 하고 심지어 B2C와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판매가 진행이 되는데 지난달이었나요? 그때 좀 얘기를 봤을 때는 9월 초 시점을 잡은 게 부모님 효도 선물을 좀 겨냥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번 주에 안 나오면은 추석하고 배달이나 이런 게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마 나오게 된다면 이번 주 정도 때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조만간 어쨌든 출시될 전망이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그때는 좀 매도 포인트로 잡고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제 보핏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SPG가 있고요. 이렌시스, SBB테크 그러니까 삼성과 연계된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두 기업들을 좀 살펴봤을 때는 실질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앞으로 SPG 빼고는 그렇게 기대가 되진 않는데 특히 이제 SPG와 SBB테크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은 주가에 대해서 최근에 뭐 대규모 차익 실현이 나오거나 변동성이 뭐 크게 확대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SPG와 SBB테크의 경우에는 보핏 출시 전까지는 계속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두 기업의 경우에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기존에 좀 그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출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됐다. 그러면 그때는 좀 매도 시점으로 잡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월 말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이번 주 내로 좀 나올 가능성을 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때 계속 좀 이슈를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SPG나 SBB테크는 저도 모르게 뭐 한 달 동안 상승률이 뭐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추석 전에 보핏, 삼성전자의 보핏이 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금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로봇 시장에 활기가 돌지 조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2차 전지주인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대장주 자리를 알테오젠한테 내줬죠. 올 들어서 주가 무려 40%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24조 원이나 증발을 했는데 이거는 김선영 대표적인 2차 전지의 불 긍정론자인데 에코프로 BM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2차 전지 투자를 할 때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제 공매도가 현재 중지된 상태잖아요. 근데 공매도 중지 바로 전때와 현재 지금 공매도의 그 수량을 비교를 해서 이제 얼마나 많이 청산이 됐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실 기업은 그만큼 청산 퍼센티지가 의미 있게 많이 줄어든 공매도가 많이 줄어든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드려왔는데 안타깝게도 에코프로 BM은 아직까지 그렇게 의미 있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계속 팍팍 줄어들 수 있으니까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다른 포인트보다는 지금 실적보다 오히려 공매도 그 수량이 얼마나 많이 청산이 되었는지 이걸 위주로 한번 포인트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딱히 큰 의미는 없는데 저는 이제 대장주 시총 1등 그렇게 의미 안 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괜히 너무 자극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확실한 건 에코프로 BM이 시총 1위에서 내려온 건 맞긴 맞습니다. 근데 증권가는 여전히 고평가 분석을 내놨는데 되게 재밌는 건 또 한두 달 전쯤만 해도 증권가 2차 전지 좋다고 사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의 의견이라고 언제든지 말씀을 드리고요. 한때 40조 원을 웃돌았었습니다.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큰 기업이었었는데 현재 지금 1위 자리를 알테오젠에게 넘겼죠. 바이오제약. 원래 우리나라 코스닥은 원래 바이오제약이었었는데 알테오젠이 다시 치고 올라왔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바이오제약 안 된다라고 했었지만 바이오제약이 다시 자리 잡고 있는 거 보면 이제 순환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증권사에 따르면 그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서 에코프로 BM 투자한 사람들 중에 손실률은 평균 손실률이 마이너스 29.91%가 된다라고 그러고요. 전체 투자자 대비해서 94.54%에 달하는 그 투자자들이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개인 투자자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작년 7월이었나요? 그때 에코프로 BM이 4,400억 규모의 CB 발행을 했었는데 5년 만기였죠. 5년 만기입니다. 작년 발행했고 5년 만기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 많이 남았고요. 근데 그게 보니까
전환 가액 하한선이 20만 6,250원까지 낮아졌는데 현재 주가 더 낮기 때문에 지금은 전환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근데 보통 우리가 CB나 BW를 가지고 투자를 할 때 이제 이렇게 큰 손들이 가지고 있는 그 CB 물량 평균과 현재 가격대를 비교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낮아졌기 때문에 어쨌든 뭐 긍정적으로 보면은 많이 투자한 사람들이 뭐 이 정도 가액을 가지고 있는데 그보다 주가가 낮으니까 이거보다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그분들도 있는데. 물렸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물린 세분이긴 상황입니다. 하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에코프로 BM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에코프로 BM은 지금 코스피 200 지수 특례 편입을 노릴 수 있는 코스피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이미 심사를 신청하게 되면 영업일 기준으로 45 영업일이 걸리는데 이전 상장하게 되면 보통 이제 그 상장 이튿날부터 15거래일 평균이죠. 50위권 안에 들면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데 일단은 지금 보니까 삼성화재에 이어서 24위가 돼가지고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은 코스피 200 들어가는 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은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전 상장한다고 이걸 무조건 호재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수급상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포인트, 공매도 청산 그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공매도 청산 퍼센테이지가 좀 가파르게 줄어드는 기업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선별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요. 의류 업종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워낙 내수가 부진함에 따라서 패션 의류 업계가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일상 운동복, 골프, 수영, 요가 같은 에슬레저 브랜드는 또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유강희 대표께 들어볼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에서 하고 있는 잭시믹스 같은 경우가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32%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3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이제 일본과 대만 법인이 모두 한 50% 이상 성장을 한 것들이 되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와는 상대적으로 이제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한 7% 정도만 증가를 하고 또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착용감에 불만이 있으면서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잭시믹스랑 안다르가 좀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을 보게 되면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맨즈, 골프, 수영 같은 제품군을 좀 확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 진출에 성공한 부분인데 우리나라도 코로나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애슬레저를 운동할 때만 좀 입는 옷으로 많이 착용을 했는데 지금은 평상복으로 좀 많이 착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애슬레저가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나라처럼 좀 평상복으로 입을 수 있는 규모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성장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애슬레저 같은 경우에는 그 편안함이 되게 중요한데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분들과 좀 체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동아시아 쪽에서 이런 애슬레저에 대한 수요들은 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발에서도 최근에 러닝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착화감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나이키에서 이제 뉴발란스, 아디다스, 아식스 같은 브랜드로 인기가 많이 옮겨지고 있는데 특히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디다스를 OEM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수출이 좀 증가를 하면서 전년 동기에 비해서 매출이 22%, 영업이익은 무려 148% 정도 증가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을이 되면서 런닝이나 골프 등 운동 인구가 늘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는 있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을 바람이 본격적으로 지금 불고 있습니다. 패션주 투자 전략 설명해 주셨습니다. 개장 전 체크포인트 하청환 본부장이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월요일 미국장이 노동절로 휴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인 이슈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주말 사이에 오픈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투자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소프트웨어 관련주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또 금요일 시간회에서 이제 K뱅크와 더본코리아 이제 예비 상장 청구 심사가 통과됐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 종목 뭐가 있어요? 브리지텍이 대표적으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일 것 같고요. 더본코리아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대형주라서 사실상 급등이 나오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2차 전지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좀 의미가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목표 주가 33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올렸고요. LG화학은 35만 원에서 45만 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10만 원, 12만 원 올렸거든요. 화끈하네요. 네, 지금 BBIG 특히나 금리나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바이오랑 2차 전지 쪽이 좀 매기가 쏠리고 있어서 해당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는데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5%밖에
하락을 했습니다.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반도체 외국인적인 수급 이탈이 좀 연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만약에 좋지 않으면 이렇게 기타 다른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 또 바이오 관련주의 주가 추이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와 전략 네 분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